2018년도에는 어쨌든 그 광명도시공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이제 동굴 업무를 가져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관련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이런 친구들을 좀 무료로 좀 오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커가면서 재유인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동굴에서 작년까지 가졌던 기간제 분들을 전원 다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가장 최첨단에서 저임금 구조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노하우를 좀 쌓아서 할 수 있게 광명동굴 전체 노동자들을 무기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지난해에 마련했다라고 봐주신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성과였고요. 올해는 광명도시공사는 그 시의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공사의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명동굴이 온전히 광명 시민들과 찾아온 분들이 가장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입구도 다시 만들어서 와인 레스토랑을 없앨 생각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메뉴 개발, 그 다음에 내부적 그 VR 체험관을 포함한 내부적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히 와서 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저희로서는 수익성도 강화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광명동굴의 포도주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저 오기 전까지 이게 그 포도주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컵을 구입하면은 공개 경쟁 입찰로 해서 컵을 구입하면 돼요. 여러 건 납품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상품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개 경쟁 입찰하지 않고, 두 번째, 재고가 많은 것에 따라서 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고량을 조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포도주 소비량의 30%인가요? 20%인가요? 30인가 30%를 광명 동굴에서 팔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내 포도 농가에서는. 그런데 저 2천만 원어치를 사와서 그거를 다 팝니다. 팔면은 그대로 저희는 시에다 다 넣어드려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뭔 문제가 있었느냐. 포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는 잘 팔린 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수익액을 2천만 원 이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가장 잘 팔린 포도주를 안 사옵니다. 더 이상. 이게 무슨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거기 공사는 정당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거둬와야 되는데,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이 품목이 잘 팔린 품목은 2천만 원어치 사다가 잘 팔았으면은 그 다음에 더 사다가 팔고, 모든 영업장에서는 제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 더 팔아야죠. 근데 이게 수의계약을 넘어선다고 그래서 공공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광명도시공사는 2천만 원 안에 팔면 안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만 갖다 놓고 안 나간 것만 팔고 잘 나간 것은 안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다. 어떤 하나는 단일한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에 잘 팔린 부분들은 그 상품은 계속해서 잘 팔리면 계속해서 사서 팔아라. 그게 정상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광명 동굴에서 팔리는 포도주량이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에 성수기 때 오는 110만 명 중에 60만 명, 55%에서 60만 명이 두 달에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예산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잔뜩 사놔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포도주의 특성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 포도주하고 달라서 오랫동안 숙성해서 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만 포도주지 과일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온도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여름철 같은 경우 포도주를 사가가지고
집에 가서서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흘러나오서 이거 반품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팔리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럴 때는 몇 병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데 이제 예산은 어떻게 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7억 5천, 올해 뭐 하는 것은 7억 5천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해놨지만 바로는 못 사는 거죠.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재고량이랑을 보면서요. 근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공기업 평가를 봤는데, 포도주 예를 들어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60 내지 70%를 빨리 할수록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을 집행을 못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하반기 때 사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 안 하려면 하반기 6, 7월 달에 잘 팔릴 거라면 5월에 사도 되는데 굳이 1, 2, 3월에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느라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를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로 빼놨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 전에는 시가 알아서 사줬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너가 이만큼만 팔아 그러고 해서 공사에 일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해 1월 1월자까지 하면서 광명시장님한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사를 잘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권한을 광명시에서 공사로 관리 운영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운영 권한을 다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광명시가 하세요. 왜? 이게 기획과 예산은 광명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간들 홍보비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홍보비라든가 기획 관련돼서는 단지 운영하고 활용하고 장사하고 이것에 대한 안전까지를 모든 권한을 올해 1월 1일자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저희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시가 사주면 사준 대로 팔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도 원활하게가 안 되고 책임 소재가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랬던 것이고,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공사가 최대한 장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팔아야 되고요. 많이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와인셀러도 좀 그쪽을 정비해가지고 좀 더 많이 팔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서의 평가들, 소비자들이 팔았던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를 팔아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00개가 생산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100개를 다 팔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아보면서 재고 없이 잘 팔렸던 것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2천만 원의 수익 계약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사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에 특정 업체를 사주고 싶어서 사주고 말하고 그래서 말고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팀에서 와서 야, 잘 팔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잘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제약이 있다고 그러면 풀어서라도 하지. 이게 개인이 돈을 벌어서 그냥 개인이 영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벌어서 고스란히 세외 수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잘 팔린 품목을 더 잘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파는데 100% 사업이 다 잘 돼가지고 다 팔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동굴에서 파는 수많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동굴 개장하면서 나눠서 사놨던 일부 제품 중에서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은 모든 기업에서는 그건 손실 처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큰 손실을 안 보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은 그동안에 그래서 조금만 사서 해라든가 뭐 이런 조치들은 이루어졌던 거죠. 38개 업체 중에서 품종으로 보면은 168개 품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했던 방식은 잘 팔린 것은 2천만 원.
적게 팔린 것은 1,0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38개 업체 168개 품종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으로 팔리는 것에 따라 계약했다는 거고요. 2019년은 현재로서는 6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1억 1,700만 원 예산으로 계약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6개 업체는 잘 팔려서 얼추 보면은 2, 6, 12 하면 1억 1,000이면은 6개 업체 2천만 원씩 하면 1억 2천이니까 그 안에서 거의 풀로 잘 나간 것은 우선 구매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작년에 사놨던 것 중에서 재고가 있거나 이러니까 사지 않고 가지고 오거나 한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포도주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품목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가 얼마나 팔릴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사놓으면은 안 팔린다고, 재고 관리 안 된다고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변질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어치 사놔가지고 우리가 법과 제도에 보장된 한 2천만 원어치를 사놔가지고 팔아보고 또 팔리면은 또 2천만 원어치를 사서 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마진이 뭐 30몇 퍼센트 안 팔린 데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마진을 더 주겠다고 납품하는 데도 있고, 잘 팔린 것은 적게 하겠다고 있고, 그 차이는 다 두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 품목별로 단일하게 파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돈에 따라서 다 가격은 다릅니다. 뭐 리터도 다르고 담아져 있는 것도 다르고 뭐 술의 종류도 달라서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그거를 하나를 좀 호소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업종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작게는 광명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의 제1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광명 동굴로 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적게 만들고 그 세금을 다른 시민들 위해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공의 부분들에 대해서 장사식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큰 불법을 안 저지르려고 하는 안에서는 최대한의 좀 그 운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안 돼. 공공기관이니까 무조건 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은 사실상 이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적어져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정과 부패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 사라지게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그럼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막 하고 해서 소리 했는데 미처 못 샀습니다. 동굴 밖에 다 나왔는데, 나 이거 술 하나 다시 사갖고 가고 싶은데 다시 들어가면은 입장이 나와버려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음주 가물을 즐기게 있게 파는 것도 아니고 상품으로서 사게 하고 가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가 밖에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고 이러셔서 그 잣대를 저희가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여다봐 주셔가지고 좀 잘 지켜봐 주시되, 선으로 시와 또 시민들과 광명 동굴을 찾는 분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100%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받아가지고 벌금으로서 법에 대한 것을 지키더라도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그 법의 처벌은 받더라도 어떤 할 수도 있는 문제, 그 지점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100% 지켜야 됐지만 공사라고 할 때는 이제 조금은 기업에 이것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그런 충돌 지점이 옵니다. 지금 이제 공사에서 뭔 일을 해보려니까 민간이라면은 자신있게 팔아버리면 될 일을 공사니까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명 동굴이 활성화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와 관련되는 것들은 일부는 해보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과 홍보 이것이 가지고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가 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해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공공의 목적에 맞게 돈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 광명 시내 학생들은 무료로 좀 입장하게 해서 그 친구들이 왔다가 부모님 모시고 오고 나중에 유발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한데 뚜렷한 지금으로서는 더 확장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코 전시관, 그럼 라스코 전시관에다가 작년에는 공룡전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6개월 동안 같이 하면니까 입장가격이 확 늘어났는데 이 라스코 전시관은 또 어떻게 기획해서 운영할 거냐 하는 무슨 업체를 넣는다든가 이것에 대한 권한은 또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를 바꾼다든가 식당 메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17만 평을 개발해서 밖에서도 놀게 해주고 연결하는 것이 주 관건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17만 평 이게 모두가 절차대는 다 밟아서 이것을 좀 조기에 성공시키게 좀 하는 것들이 광명 동굴의 10년, 20년을 좌우한다라고 봅니다. 그 관련돼서 거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 하면은요, 지금 그 제산 주차장에서 코끼리차 운행도 저희는 이제 좀 중단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포장 도로로 가는 쪽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와인 레스토랑까지만 운행을 해서 오시고, 지금까지는 광명 동굴은 입출입구가 하나여가지고 시장님 표현대로 따르면 성수기 때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갔다 뒤통수만 보고 나왔는데 그러지 않게 양방향으로 다님으로 인해서 소통의 원활함도 있고, 다음으로는 그 와인 레스토랑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넘어오게. 그러면은 선택은 시민들이 하셔서 나는 바로 보고 오겠다. 아니면 나는 좀 조성되는 거리를 좀 등산하듯이 걸어서 오겠다 해서 선택의 다양성들이 넓어지면서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제 광명 동굴을 좀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최종 방침들은 아직 안 났지만 그렇게 시와 논의 중이고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